KF-21 국산 L3 미사일 공개. 미국, 한국 드디어 마지막 봉인 풀어. KF-21 중동 20조 원 계약 하나. 한국항공우주산업과 LD,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고 있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현존 최고 성능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IM-2000 실사격에 성공했다. 8일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5분경 미티어를 탑재한 KF-21이 사천공항을 이륙해 공중에서 대기하다가 낮 12시 20분경 발사에 성공하고 12시 47분경 복귀했다. 미티어 발사 시험을 마친 KF-21은 이날 오후 독일 딜 디펜스사가 개발한 아이리스트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추적 발사 시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실사격은 기체에 장착된 국산 능동 이상배열 레이더로 87km 밖에 있는 무인기를 추적. 미사일을 발사해 무인기 옆을 1m 이내로 스쳐 지나치게 하는 방식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KF-21은 유로파이터, 나팔, 그리펜에 이어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한 세계 네 번째 전투기가 됐다. 이번 실사격 성공으로 KF-21은 원거리 탐지 및 격추 능력을 입증했다. 특히 국산 SA 레이더와 5세대 공대공 미사일 체계 통합을 증명하면서 향후 KF-21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로 유성을 뜻하는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 등 유럽 6개국이 개발에 참여했고 한국 공군을 포함해 총 6개국 공군이 운용하고 있다. 미티어는 마하 4, 음속의 4배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200km 밖에 상공에 떠있는 적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으며 현존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받고 있다. KF-21 1대당 4발을 장착할 수 있고 내달부터 도입이 시작된다. 이날 오후 시험 발사에 성공한 아이리스트는 독일의 딜 디펜스사가 개발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사거리 25km의 적외선 유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해당 미사일은 독일, 벨기에, 그리스, 스페인, 스웨덴, 한국 등 총 6개국이 운용하고 있다. 사람 없이도 초토화. 미국 유령함대에 한국 유도로켓 쓰일까 박수찬의 해군이 바다에서 적대적 행위를 지속하는 선박을 발견하면 공격해서 무력화한다. 이때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대한미사일이다. 1967년 이스라엘 구축함 에일라트함이 이집트 고속정이 쏜 예술연산 스틱스 대한미사일에 격침된 이후 대한미사일은 현대 해전을 상징하는 무기로 자리 잡아왔다. 정밀 타격 능력을 지닌 대한미사일은 해전에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지만 자그마한 배까지 대한미사일로 공격하는 것은 가성비가 맞지 않는다. 기관포가 있지만 사거리가 짧고 파괴력이 약하다. 함포도 미사일보다는 타격 범위가 좁다. 소형 함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정밀타격 유도무기의 필요성이 자연스레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맞는 무기가 한국에서 개발됐으니 렉넥스원이 만든 2.75인치 비공 유도로켓이다. 우수한 성능을 갖춰 미국에서도 도입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한 발이면 표적 파괴 가능. 비공은 유사시 서북도서로 접근할 북한 고속정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됐다. 과거엔 해안포가 담당했던 역할이지만 노후화로 인한 성능 저하와 더불어 정밀 타격 능력 부재 등이 겹치면서 비공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날카로운 화살이라는 뜻을 지닌 비공은 국방과학연구소와 렉넥스원이 2012년부터 약 3년에 걸쳐 개발한 2.75인치 유도로켓이다.
공기부양정이나 소형 고속정을 대한미사일로 격파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미사일은 고가의 무기이고 크기가 작은 표적은 놓칠 위험도 있다. 투입 규모도 다른 대형 함정보다 크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서 소형 함정도 정확히 타격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 이유다. 비공은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정밀 유도 무기다. 비공은 유도 로켓, 표적 탐지 장치, 발사 통제 장치, 발사기가 군용 5톤 트럭에 탑재된 형태다. 해상 작전 헬기에도 탑재가 가능하다. 발사 체계는 10m 높이로 세울 수 있는 표적 탐지 장비, 운용인원 3명이 탑승하는 공간, 유도로켓 20여 발을 탑재한 발사기로 구성되어 있다. 트럭에 탑재된 덕분에 기동성이 우수하고 단독 작전이 가능하며 연속 발사로 다양한 표적의 동시교전이 가능하다. 비공의 중량은 14kg으로서 고폭탄을 탑재한다. 동급에서 세계 최초로 자동 표적 포착 및 추적 성능을 갖는 발사 후 망각을 사용한다. 이를 위해 약 7cm의 작은 직경의 유도 조종 장치, 구동 장치, 탄도, 비행 측정 장비 등을 탑재한다. 종이컵 크기 수준의 작은 공간에 이 같은 장비를 밀어넣고 추진기관까지 탑재해야 한다. 고도의 경량화와 소형화 기술이 필수다. 이를 달성함으로써 비공은 높은 정밀도를 갖출 수 있었다. 이는 표적을 효율적으로 타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기존의 비유도 로켓은 넓은 범위를 타격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특정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애들이 자료에 따르면 비유도 로켓은 한 개 표적을 파괴하기 위해 241발을 쏴야 하고 관성항법 로켓은 47발을 쏴야 표적 한 개를 파괴한다. 반면 비공은 한 발이면 충분하다. 비공은 유도 시스템을 탑재해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어 효과적인 타격과 최소한의 부수적 피해를 보장한다. 이 같은 성능을 확보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바다에선 강하고 높은 파도가 칠 때면 파도와 표적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 비공도 개발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탐색기 기술을 개선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알려졌다. 무인무기와 결합하면 위력 더 강해질 것. 비공의 제작사인 레그넥스원은 해외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개발도상국들은 소형 함정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대한미사일은 부피와 중량이 커서 고속정 등에는 탑재가 어려다. 비공이 파고질 여지가 있는 셈이다. 실제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해군 고속정에 비공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 UAE와 걸프만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이란 혁명수비대는 다수의 고속보트를 운용하는데 비공은 이 같은 고속보트 저지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미국 수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공은 지난달 10일 미국 하와이 해역에서 실시한 해외 비교시험 최종 시험 발사에서 6발 모두 표적을 명중시켰다. FCT는 미국 국방부가 동맹국 방산기업이 가진 우수기술을 평가해 미국이 추진하는 개발 획득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비공은 지난 2019년 미국 FCT 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최종 시험까지 높은 명중률을 기록했다. 2019년 1차 시험에서 성능을 검증했으며 2020년부터는 미군의 요구에 맞춰 소형 함정용 발사체계 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진행된 2차 시험은 4단계로 나눠 한국과 미국 키웨스트, 샌디에이고, 하와이에서 각각 이뤄졌다. 하와이에서 진행된 시험은
한국 해군 상륙함에서 발진한 미국 텍스트론사의 무인 수상정에서 비공을 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무인 표적공중 무인기 탐지위성 통신 무인 수상정 탑재 유도로켓 발사로 이어지는 과정에 무인화 개념을 적용했다. 지난해 10월 키웨스트에서 진행된 시험에서도 무인 수상정에 탑재된 비공은 6발을 발사, 모두 명중시켰다. 앞서 여름에 실시됐던 시험에선 5가지 시나리오에 걸쳐 이동 표적에 대한 고속연항 공격정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텍스트론이 개발한 무인 수상정은 미 해군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든 4세대 무인 수상정이다. 기뢰 탐색 및 제거, 정보 수집, 감시 정찰, 항만 보안 등의 임무에 필요한 장비를 다양하게 탑재할 수 있다. 표적 획득을 위한 카메라나 레이더 마스트도 설치할 수 있다. 그만큼 작전적 유연성이 높다는 의미다. 최대 속도는 약 28노트, 시속 52km. 항속거리는 1200캐리, 약 2222km에 달하며 24시간 이상의 작전 지속 능력을 갖추고 있다. 비공을 무인 수상정에 탑재하는 것은 미 해군이 추진하는 유령함대 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